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은 가르쳐 주지만 정작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관리하고 굴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명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돈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성장 배경이 된 두 명의 아빠가 등장합니다. 한 분은 고학력의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지만 평생 돈에 허덕인 가난한 아빠이고, 다른 한 분은 정규 교육은 짧지만 금융 지식을 활용해 큰 부를 이룬 부자 아빠입니다.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내가 그걸 살 여유는 없다라며 포기했지만, 부자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라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작은 질문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부자 아빠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라. 회계학적인 복잡한 정의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임대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반면 대출금, 신용카드 할부, 자동차는 부채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생 자산을 사고, 가난해지고 싶다면 평생 부채를 사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많은 중산층이 집을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지만, 부자 아빠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부채입니다. 왜일까요? 매달 대출 이자, 재산세, 관리비 등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가기 때문입니다. 집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집을 자산으로 착각해서 그 안에 너무 많은 돈을 묶어두는 바람에 진짜 돈을 벌어다 줄 다른 자산을 살 기회를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합니다. 매달 나오는 월세와 직장의 안정성에 목을 매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만 의존하면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지 못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도 돈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현대 성인의 삶에 적용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입니다. 시세 차익이 아니라 대출 이자와 세금을 제외하고도 매달 내 주머니에 순수익이 남는 임대형 부동산입니다. 둘째, 사업체 소유입니다.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시스템과 직원이 알아서 굴러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셋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을 통해 배당과 이자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책이나 특허 같은 지적 재산권을 통해 잠자는 더 동안에도 인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나의 노동 없이 돈이 돈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자의 9살 시절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부자 아빠의 가게에서 모보수로 일하다가 한 가지 기회를 포착합니다. 만화방에서 버려지는 만화책들을 모은 것이죠. 저자는 친구와 함께 지하실에 만화책 보관소를 차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친구의 여동생에게 시급을 주고 관리자로 고용했습니다. 두 소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만화책이라는 자산과 여동생이라는 시스템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본질입니다. 이런 자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 IQ를 키워야 합니다. 금융 IQ는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숫자를 읽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회계 능력, 돈이 돈을 버는 전략을 짜는 투자 지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읽는 시장 이해력,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는 법률 지식입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지식이 있어도 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바로 마음의 장애물 때문입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심, 내가 되겠어? 라고 의심하는 냉소주의,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자산 공부를 미루는 바쁜 게으름, 나에게 먼저 투자하지 않는 나쁜 습관, 그리고 모르는 것을 숨기려는 오만함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테크닉 이전에 내 마음속에 이 5가지 장애물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진짜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라. 안정적인 월급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자산을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